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시원하게 올라가졌어요. 2.7% 올라갔는데, 지난 금요일 혹은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하락으로 지금 코스피가 좀 꺾여 내려오면서 오늘은 다섯 번째 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떠한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말에 언급드렸던 주력 종목, 주력 섹터에 있는 그러한 종목을 공략했고 그리고 적정 비중을 가져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오늘은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 또 SK이노베이션이 또 12.86%까지 크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10%대 상승을 10%는 아니고 9% 상승이죠. 네, 좋게 양봉을 그려준 거는 일단 기분은 좋았는데 장 끝날 때 제가 언급을 드렸죠. 왠지 석연치 않고 뭔가 좀 싸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제가 뭐 주식판은 오래 있었다 보니까 왠지 크게 웃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요. 네. 한 달간 개인의 누적이 21조예요. 맞죠? 21조 원을 개인의 어떤 그 수급으로 지금까지 주식을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크게 뭔가 어떤 스매스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1조 원 넘지도 않았고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이쪽이에요. 금융투자. 네. 금투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을 많이 운용해요. 보세요. 그래서 1조 원 매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네, 7천억이죠. 맞죠? 금액. 그리고 또 이날 같은 경우에는 7천억, 7,400억 순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날 바로 전량 매도. 그리고 여기도 순매수 맞죠? 전억 그 다음날 전량 매도.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7천억 정도 큰 금액이 베팅이 들어왔는데 연기금은 한 달 동안 계속 팔고 있어요.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수를 나중에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방에서 어떤 예, 바치겠죠. 네, 좀 바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바칠 만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 팔고 있지 않을까.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들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럴 것이고, 네, 너무 큰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금융 투자에서 단기성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한번 차트를 열어놓고 보세요. 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양봉이 세워지는 날 그리고 음봉이 만들어진 날을 계속 히스토리를 좀 따라가다 보면 이날이죠.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음봉 네, 단기 어떤 상투권을 의미하는 좋지 않은 봉이 나왔을 때는 지금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그때가 개인의 수급으로 어떤 지수를 방어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상투권을 좀 뽑아냈던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날인데 4조 4천억 즉 4조 5천억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온 날을 이제 차트로 대입해서 보면 거의 음봉이에요. 90% 이상이 음봉이었고 이날을 보시죠. 예,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도 4조 원 정도 이상이 들어왔는데 또 음봉이다. 맞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조금 팔았어요. 네, 일단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겠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음봉의 네 개가 모두 개인의 수급으로 네, 좋게 뭐 방어가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팔은 그런 날들이에요. 그만큼 좀 돌이켜 보다 보면 음봉이 깊게 어떤 그 시가와 고가의 어떤 가격대 레벨이 레인지가 좀 큰 날은 거의 개인의 아주 막대한 자금들이 몇천억대가 아닙니다. 몇 조 원, 4조 원, 2조 원대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봉들이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여기서 거의 상투권이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박스권에서 지금 어떤 주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또 염려했던 부분이 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캔들의 깊이, 시가와 그다음에 종가의 그 어떤 가격 레인지, 그리고 그때의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고 그 다음에 그날에 만들어진 거래량을 봅니다. 그 밑에 MACD가 돌아가는 걸 볼 것이고요. 얼마큼 꺼졌는지 같이 보는데 오늘 같은 날은 거래가 없었어요. 즉 만약에 지난 금요일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빨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올라가면 조금 기분 좋게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바닥권이라고 의미가 들어서 누군가 뭐 말하겠죠. 뭐 V자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세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즉 여기에 바닥권을 형성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장중 또 출렁출렁거리면서 변동폭이 큰 장세, 즉 캔들의 깊이가 좀 이전과 다른 그런 양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인데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는 거래가 일단 터져야 된다. 터질 때 어떤 지난 캔들을 볼까요? 이때 어떻게든 여기 바닥권을 형성하죠.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진 거래량보다는 일단 왕성한 거래가 단 10%, 뭐 단 2%라도 빨간 양봉의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만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때도 볼까요? 네.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이 올라왔는데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이전 저점을 회복하고 강한 어떤 바운딩이 나왔다. 리바운딩이 나왔다. 여기서도 거래가 없죠. 이게 더 보고 싶나? 자, 여기도 거래가 일단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이죠.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자, 보세요. 음봉이 깊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음봉 안에 양봉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시초가가 중요하겠죠. 시가 떠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이전 거래량보다 그 거래량을 넘어서는 단 1%라도 넘어서는 양봉으로 같이 마감될 때 추가적인 상승,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MAC도 같이 봐야 되겠죠. 추세 전환 의미하는 음의 어떤 그 지금 에너지의 어떤 그 깊이가 점차 줄어들면서 양으로 추세 전환된다. 이렇게 박자가 맞게 될 때 추세가 정확하게 바뀐다라고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21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워낙 이제 하락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어떤 상승의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횡보 등락을 충분히 거치면서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21선 맞고 다시 장중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석연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적정 비중 100% 풀로 베팅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선 종합주가 지수가 21선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30% 그리고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주력 어떤 종목이랑 말씀드렸죠. 주도주 그런 종목으로 대형 우량주 위주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 끌고 가신 분이라고 하면 일단 뭐 크게 두려울 바가 없잖아요. 맞죠? 내려오면 더 사주면 되니까. 그런데 개별 종목장 어떤 그런 종목들로 코스닥 위주 종목들로 또 많은 종목 10가지 혹은 20개 이상까지 종목을 컨트롤하신 분이라고 하면 일단 제 생각은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 종목 수를 가능한 압축하는 게 맞아요. 네, 20개, 30개 늘어놓지 말고 이렇게 낙폭이 커질 때 그런 종목들 2개를 하나로 모으고 또 3개를 뭐 이제 또 하나로 모아서 종목 압축화한다. 예, 포트폴리오 슬림화를 해서 주력 종목, 주력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이제 또 번쩍번쩍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 즉 거래가 터짐없이 거래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이 없이 뭔가 만들어진다. 그렇다 보면 장 후반에 또 밀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날 또 수요일도 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캐치해 보시고 적정 비중은 현금화는 항상 유익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주말에 좀 강조드렸던 종목들 기억나시죠? 한 3-4가지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제가 왜 SK 이노베이션을 좋아하는지는 이전 영상에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세 돌파죠. 여기 이전 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큰 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을 제가 뭐 하락이 주어진다고 하면 더 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의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장중 마이너스로 꺼졌죠. 일단 분봉을 보고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네. 저도 매매를 했었고요. 네. 720분봉선. 제가 좋아하는 게 720분봉선인데 어떠한 종목인지 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 2월 1일 맞죠? 네. 장중에 또 고가를 형성하고 바닥을 형성할 때 추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721분봉선을 잘 타워가는 흐름,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을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세를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네. 추세를 만들어서 또 여기서 후행성 아니에요. 선행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추세를 만들어서, 네. 그러면 여기가 확산과 이제 이후에 에너지가 수렴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방향성이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추세 하단 근접할 때는 매수가 맞고, 그리고 720분봉선 타고 가니까 안전한 부분이고, 그리고 수급이 밀려 들어왔죠. 한번 거래가 들어와서 무언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도 맞고, 혹은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없다고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한 종목인데 없다고 하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신고가는 따라잡아라. 네, 따라가야 돼요. 이때 따라가야 돼요. 보세요. 추세를 돌파하고 강하게 양봉 올려주죠. 거래 터지고 그때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종목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격적인 종목들이 가능한 뭐 SK이노베이션이 비싸다, 뭐 시가총액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도주, 주도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끌고 가 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챙겨봐 주세요. 뭐 개인이 많이 샀다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이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금융투자에서 좀 들어왔는데 지금 단기성 자금은 아닌 것 같아요. 3일 연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5 거래가 또 매수를 한 부분이고, 종합주가 지수랑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예. 그래서 연기금이 3일 이상 또 매수를 해주면 더 강한 흐름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 SK이노베이션은 또 1.1% 시간의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에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정도의 마진은 안 나오겠지만 한 2, 3일 정도는 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양일간 거래가 터지고 있죠. 빨간 봉, 장대 한 봉의 거래량의 어떤 그 변화가 참 기분 좋게 해주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MACD가 양으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선 혹은 이전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5일선 매매 혹은 2, 3일 정도 번쩍하게 되면 또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그리고 기아차죠. 오늘 또 시장의 흐름을 리딩했던 자동차 중에 아주 핫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아차. 그리고 개별 종목은 또 IA, 모아텍 잘 올라갔죠. 네. 그 중간에 익절하신 분은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예. 중간에 팔아서 더 올라간 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 5일선을 마지막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적정 비중 가져가는 건 맞다라고 생각한 부분이고, 분봉 매매하는 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침 영상에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의 수급을 보면 일단 외국인은 한 달간의 매매 동향은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네. 몇만 주야? 900만 주네요. 예. 기간은 이제 오늘 60만 주 담았고 이전에 100만 주 이상 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흐름을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랠리를 이제 예상한다 보면 아마 기관이 주도하지 않을까, 기관과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좋죠. 그리고 시가 이하 눌러줄 때 장대 양봉 50%까지는 아니겠지만 강한 종목은 뭐라 했죠? 장대 양봉에 또 10% 레벨에서 터치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중을 확대하신 분이라고 하면 괜찮고, 비중을 확대 못했다 하더라도 적정 비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해도 저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좌에 내가 공략했던 집중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기아차든 SK이노베이션은 이든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이번 2021년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캐치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예, 가보세요. 2021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고점 매도와 저점 재매수를 병행하다 보면 계좌는 조금씩 수익이 많이 커지실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로 한번 꾸려보세요. 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흐름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겠지만 일단 어제 음봉을 100%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도 혹시나 음봉으로 깊게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겁내지 말고 이런 종목은 그냥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자입니다. 네, 들고 가봐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많은 종목들을 거론을 못 해드리겠지만 어떤 시장의 흐름이 무엇인지 잘 캐치해 보시고 가능한 기간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좋겠지만 특정 세력의 어떤 그 연속적인 흐름이 잘 나오는 종목, 즉 개인이 많이 산다 하더라도 기관과 개인이 함께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기관 혼자만 계속 매수하는 것들은 뭔가 좀 흔들림이 있겠지만 매도 견적을 잘 찾아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한 종목들의 하나가 또 셀트리온이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발 공매도 어떤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셀트리온에게 전달이 돼서 똑같은 어떤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는 그 대표 종목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개인들은 4일 연속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그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은 또 개인은 100만 주를 던져 버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나 주가는 오르죠? 네, 10% 오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20만 주를, 맞죠? 120만 주. 오케이. 120만 주를 던졌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네. 공매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상해요. 네. 너무 어떤 뉴스 따라서 매매하지 마시고 기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전 전고점을 어떤 돌파를 하는 의지가 보이죠? 그 고점 매도, 종가 재매수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고,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 전고점의 돌파의 어떤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포의 의도죠. 주포가 4일간 어떤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래 터졌죠. 그 다음에 뭐죠? MAC가 양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여기서 행보 둔화를 좀 한다 하더라도 5일선이 올라오고 조금 반락할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골든 반락이 잠깐 나올 수 있는데, 눌러준다 하더라도 혹시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크게 겁내하지 말고 이전 종고점을 저는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뚝심 있게 지금 버티고 있으신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어쨌든 이 큰 하락을 견디신 그 고통 정말 힘드셨겠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말도 안 되게 내려올 때는. 그런데 또 여기 30만 원대에서 꼬리 달리고 추세를 전환하는 지금 좀 애매한데, 네. 네, 밑에 꼬리 소양선, 예, 일단 앞정이 나와서 지금 추세 전환 의미하는 걸 이때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었겠지만 그 다음에 봉들의 연속을 봐야 돼요. 점차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서 여기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한번 터진다 보면 더 좋은 흐름으로 예상을 했는데, 좋은 흐름 나와서 다행이에요. 일단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주식의 그 흐름 자체를 지금은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신도 아니고, 내일 오른다, 내일 내린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겠지만,
내가 이 종목이 뭐 어떤 펀더멘탈에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 가고자 하는 길들이 확신이 든다고 하면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번 뚝심 있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엉덩이 무겁게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참, 예, 고점과 저점이 확실히 만들어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고진감래 아시죠? 힘든 만큼 그만큼 얻게 되는 기쁨도 크실 겁니다. 그 대신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 저도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왜냐면 셀트리온이 가야만이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함께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장이 가야 돼요. 네.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좀 이끌어주고, 좀 그 약간 씌워줄 때 다른 중소형 어떤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함께 주가 랠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기분 좋게, 지금 1셀트리온, 뭐, 어쨌든 제가 바이오를 좋아하니까, 네.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고 좀 마지막에 기분이 좀 괜찮았어요. 네. 우선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또 텔레그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할애해서 이런저런 정보들 공유드리고, 예. 또 유익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면 제가 또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너무 성급하게 또 달라들지 마시고요. 또 이틀간 또 급등한 경우가 되면 꼬리가 달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적정 비중은 항상 익절을 한번 챙겨보세요.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에는 제가 오늘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 두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또 기술적 매매, 차트 매매 어떤 그 기법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